저는 위험한 비밀을 안고 태어났어요. 제 이름은 빅토르 페트로프고 저는 김정일의 장남이었던 김정남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누구도 알아선 안 돼요. 누군가 알게 된다면 제 목숨이 위험해질 테니까요. 이제 제 나이는 42살이고 평생을 제 진짜 신분을 숨기면서 살아왔어요. 저는 북한 군대에서 가장 젊은 장군이 되었고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항상 누군가 제 비밀을 알아챌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 어머니 나탈리아는 러시아 출신이셨어요. 어머니는 북한에서 일하다가 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졌죠. 하지만 그 사랑은 매우 위험했어요. 아버지는 북한의 다음 지도자가 될 예정이었지만 몇 가지 실수로 인해 제 할아버지인 김정일의 신임을 잃었거든요. 어렸을 때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빅토르, 절대 내 아버지에 대해 말하면 안 돼. 우리의 목숨이 걸린 일이야. 그 당시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굉장히 큰 비밀이라는 것만 알았죠. 모든 것이 변한 건 제가 10살이었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어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그때 저는 제 진짜 신분에 대해 알게 됐어요. 마치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진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제서야 우리가 왜 그렇게 항상 조심해야 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 후 저는 모든 면에서 최고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학교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군대에 입대해 차근차근 계급을 올려갔어요. 제 혼혈 배경은 장점이자 단점이었어요. 다른 북한 사람들과는 외모가 조금 달라서 눈에 띄었지만 러시아어를 잘했기 때문에 정부에겐 유용한 인물이 되었죠. 매번 승진하거나 상을 받을 때마다 기쁘면서도 두려웠어요. 누군가 제가 누구인지 알아챈다면 어떡하지?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아버지와 너무 닮은 건 아닌지 걱정했어요. 누군가 알아보고 고발하지는 않을까? 늘 그런 생각에 시달렸어요. 지금 저는 평양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제가 이룬 성과를 자랑스러워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외롭고 두려운 마음뿐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인 척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오늘이 누군가 내 비밀을 알아내는 날이 될지 고민해요. 잡혀갈까? 아니면 정부에 맞선 다른 사람들처럼 사라져버릴까? 가끔은 제가 이 비밀 없이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상상해보기도 해요. 그랬다면 친구도 사귀고 사랑도 하고 두려움 없이 살았을까요? 하지만 그건 제 인생이 아니에요. 제 삶은 여기 북한에서 항상 숨기고 항상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지켜준 용기를 자주 생각해요. 지금의 저를 보면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랑스러워하실까요? 아니면 제가 아직도 이 거짓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보며 슬퍼하실까요? 평양을 내려다보며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진짜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저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해요. 이게 제 삶이에요. 항상 경계하고 항상 숨겨야 하죠. 저는 빅토르 페트로프 김정남의 비밀 아들이고 이게 제 이야기예요. 저는 책상에 앉아 평양에 해지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면서 마치 별들처럼 반짝이기 시작했죠. 한숨을 내쉬면서 제가 간직한 비밀의 무게가 점점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덜컥했죠. 이 시간에 대체 누가 찾아온 걸까? 저는 혹시 몰라 서랍 속에 보관해둔 총에 손을 얹었어요. 들어오세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문이 열리자 제 친구 철우가 들어왔어요. 그는 저처럼 장군이자 이곳에서 몇 안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철우의 얼굴이 심각해 보였거든요. 걱정스러울 정도로. 페트로프 장군, 철우가 제 공식 직함을 사용하며 말했어요. 우리가 이야기 좀 해야겠소. 저는 책상 앞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안깨나, 친구. 무슨 일인가? 철우는 의자에 앉더니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의 다음 말은 제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내 정체를 알고 있네, 빅토르. 그가 속삭였어요. 내 아버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네.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지? 저는 정말 조심했는데. 저는 태어난 척하려고 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제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손은 서랍 쪽으로 더 가까이 움직였죠. 제발, 철우가 두 손을 들며 말했어요. 자네를 해치러 온 게 아니네.
자네의 도움이 필요해서 온 걸세. 북한이 자네를 필요로 하네. 그 후 1시간 동안 철우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정부 내에서 중요한 인물들 일부가 우리의 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를 암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했어요. 이제 그들은 다른 나라로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죠. 자네도 함께 가길 원하네. 철우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기에 남아있으면 위험할 수 있네. 그리고 자네 아버지 때문에 자네가 우리를 도와서 안전하게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을 거라네.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내가 이곳에서 평생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이제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죠.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북한 전체의 운명도 달라질지 몰랐죠. 철우는 내일 답을 들으러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났어요. 저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엄마 생각이 계속 났거든요. 제가 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되었던 그날도 떠올랐어요. 제가 그동안 했던 거짓말들, 감춰왔던 비밀들이 모두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 아파트 벽들이 저를 덮쳐오는 기분이었죠. 결국 저는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도시는 고요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들 중 몇 명이나 저처럼 자유를 꿈꾸고 있을까? 그때 엄마가 예전에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언젠가 비태야, 내가 선택을 해야 할 거야. 안전하게 머물 것인지 아니면 용감하게 나아갈 것인지. 그 순간이 온 거였어요. 저는 결정을 해야 했죠. 이곳에 남아서 내가 아닌 척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걸고 자유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건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어요. 여기에 남으면 안전할 수 있지만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죠. 떠나면 도망치다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 성공하면 저는 드디어 제 자신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해가 떠오를 때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철우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떠나기로 한 거예요. 북한을 떠나기로 했죠. 그날 하루 동안 준비를 했어요. 많은 걸 챙길 수 없었어요. 의심받지 않을 몇 가지 작은 것들만 챙겼죠. 우리 그룹의 다른 사람들 이름과 얼굴을 외웠고 일상처럼 보이려고 직장에서도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과거의 기억들과 걱정들로 가득 찼죠. 꿈속에서 엄마의 얼굴이 보였고 우리 비밀을 꼭 지키라는 경고가 들렸어요. 제가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처음 알았던 그날도 떠올랐어요. 그때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기분이었거든요. 꿈에서 저는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제 얼굴이 계속 변하는데 때로는 제 모습이고 때로는 제 아버지 김정남의 얼굴이었어요. 거울 뒤로는 김일성과 김정일, 북한의 과거 지도자들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무척 화가 난 듯했어요. 마치 제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이요. 갑자기 꿈이 변했어요. 저는 두만강, 즉 북한과 중국의 국경에 서 있었어요. 강 건너편에서 누군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건 제 엄마였어요. 제 기억 속보다 훨씬 젊은 모습이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비태야, 이리 와. 자유로워져라. 엄마가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제 방이 갑자기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엄마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을 했어요. 그날 아침 철우가 제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나 할게. 라고 그에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어요. 그 후 며칠은 정말 정신없었어요. 비밀 회의도 하고 작전도 짰죠. 저와 철우를 포함해 5명의 고위 관리들이 북한을 탈출하려 했어요. 우리 모두 탈출에 도움이 될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 배경 때문에 저는 이 계획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탈출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두려움과 희망이 번갈아가며 밀려왔어요. 제가 떠나야 할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 직업, 지위, 안락한 생활이요. 하지만 북한에서 항상 외롭고 불안했던 시간도 떠올랐죠. 거기서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탈출하기 전날 밤, 저는 사무실 창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그 도시를 바라봤어요. 평생을 살아온 곳이었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버리고 가는 걸까? 하지만 그 꿈속에서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자유로워져라. 탈출해서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면 북한 안에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창문에서 멀어졌어요. 이제 장군 퓨트로프를 떠나 김정남의 비밀 아들, 진짜 비토르로서 제 삶의 가장 위험한 여정을 시작해야 할 때였어요. 필요한 것들만 챙기기 위해 작은 가방을 꾸리는데 손이 떨렸어요. 아파트를 둘러보며 다시는 이곳을 볼 수 없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엄마 사진 하나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게 제가 가진 유일한 사진이었거든요. 엄마가 제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용기를 내라는 듯이요. 지난 세월 동안 제가 해왔던 모든 거짓말, 자신이 아닌 척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늘 긴장하고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며 지냈던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좋든 나쁘든 진실을 선택하려 했어요. 아버지가 제 존재를 알았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했어요. 제가 북한 정권에서 이 정도로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을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나려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알 수 없겠지만 어딘가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지켜보고 있기를 바랐어요. 북한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물어갈 때 저는 그때까지 느껴보지 못한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걸 느꼈어요. 두려움, 설렘, 슬픔, 희망. 이제 문을 나서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변할 거예요. 그건 무서운 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짜릿하기도 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나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자유였으니까요. 진짜 제 자신이 되기로 한 선택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본 뒤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닥치든 진짜 제 모습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었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어요. 밤은 어두워서 달빛조차 없었고 그게 우리에겐 좋은 상황이었죠. 덕분에 아무도 우리를 쉽게 보지 못했거든요. 우리 5명은 평양의 그림자 속을 몰래 지나가고 있었어요. 작은 소리 하나에도 깜짝 놀라서 움찔했죠.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멀리서 개가 짖는 소리까지 모든 게 무서웠어요. 우리는 길을 신중하게 계획했어요. 경비병이 많은 지역을 피해 다녔죠. 하지만 북한에선 어디든 안전한 곳이 없어요. 첫 번째 검문소에 가까워지자 철우가 제 팔을 잡았어요. 기억해. 아직 우리는 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내가 페트로프 장군이야. 그걸 잊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어요. 제가 늘 하던 대로 무서운 장군인 척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검문소로 다가가자 다른 사람들도 저를 따라왔어요. 경비병은 저를 보더니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저를 알아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어요. 장군님, 오늘 이쪽을 통과할 분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 제가 그를 말을 끊었어요. 나한테 이러는 거야, 병사? 제가 최대한 무섭고 고압적으로 말하려고 했어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장군님. 경비병은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 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하나의 장애물은 넘었지만 앞으로도 많은 위험이 남아 있었어요. 국경까지 가는 길은 악몽 같았어요.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우리는 군용 트럭을 탔고 제 장군 신분 덕분에 대부분의 검문소는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두만강에 가까워졌을 때 운이 점점 다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트럭에서 내려 강으로 달리기 시작하자 순찰병이 우리를 발견했어요. 어둠 속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끔찍한 소리가 났어요. 총알이 누군가에게 맞는 소리였죠. 우리 일행 중 한 명인 성우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어요. 날 두고 가. 성우가 힘겹게 말했어요. 그는 총을 맞은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난 너희를 느리게 할 거야. 아무도 두고 가지 않아. 철우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그는 성우를 일으켜 세웠어요. 빅토르, 내가 먼저 가. 내 러시아어가 강 건너가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두만강에 뛰어들었어요. 물이 너무 차가워서 숨이 막혔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쫓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걸 들었어요. 저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팔을 휘저을 때마다 제 옛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상상할 수 없는 미래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마침내 중국 땅에 도착했어요. 기진맥진한 채로 물에서 기어나왔죠.
저는 어두운 북한 쪽 강가를 돌아봤어요. 잠깐 동안 어머니가 그곳에 서서 저를 보고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철우가 소리쳤어요. 제 정신을 돌아오게 만들었죠. 빨리 움직여야 해. 지금 당장. 우리는 모두 젖고 지친 상태였어요. 성우는 다쳤죠. 하지만 우리는 억지로 계속 걸어갔어요. 밤속으로 비틀거리면서 말이죠.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첫 번째 큰 걸음을 내디딘 거였어요. 저는 빅토르 페트로프 김정남의 숨겨진 아들로 마침내 북한에서 벗어났어요. 우리가 뛰면서 떠나온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제 모든 삶은 북한에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권력도 있었고 안락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살면서 매일 두려움에 떨었고 너무나 큰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던 외로움도 있었죠.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모습도 잊을 수 없었어요. 탈출하면서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밖에서라면 북한 사람들을 더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북한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 후 몇 시간은 정말 정신없이 뛰고 또 숨는 반복이었어요. 해가 뜨기 전에 안전한 곳을 찾아야 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는 다시 잡힐 수도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길과 집에서 멀리 떨어진 버려진 창고를 찾았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모두가 떨고 있었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살아 있었죠. 새벽 첫빛이 벽 틈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할 때 저는 제 동료들을 바라봤어요. 모두가 지저분하고 젖고 지쳐 있었어요. 성우는 피를 많이 흘려서 얼굴이 창백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보였어요. 우리가 해냈어. 철우가 놀라움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우리가 탈출했어. 저는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한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자유로워졌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험 속에 있었어요. 북한 정부가 우리를 쫓을 테니까요. 진정한 안전을 얻기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곳에 앉아 친구들의 조용한 숨소리와 처음 듣는 중국 아침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어요. 바로 희망이었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북한에서 탈출하는 첫 번째 걸음을 내디뎠으니까요. 저희가 두만강을 건넌 후에도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정부 중 하나로부터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거든요. 며칠 동안 저희는 계속 움직였고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어요. 안전가옥에 숨거나 중국을 돌아다니며 늘 뒤를 돌아보며 살아야 했어요. 다행히도 제가 러시아어를 할 수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때로는 현지 사람들과 섞여 지내기도 했죠. 하지만 탈출 과정은 저희 모두에게 정말 힘들었어요. 다들 지치고 두렵고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성우의 총상은 큰 문제였어요. 생명의 지장은 없었지만 우리를 느리게 만들었어요. 병원에 갈 수는 없었어요.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간호 역할을 해야 했어요. 기억나는 응급처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성우의 상처를 깨끗이 유지하고 치료하려고 했어요. 중국을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우리 그룹은 점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북한에서 선전부에서 일했던 부부는 남한으로 가기로 했어요. 이해가 됐어요. 탈북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한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밤 쿤밍 근처의 안전가옥에서 철우와 함께 앉아있다가 그에게 말했어요. 나는 남한으로 갈 수 없어. 우리 아버지 때문에 너무 위험해. 나와 나를 돕는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철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지. 그래, 제가 말했어요. 나는 많은 기밀 정보를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걸 공유하면 미국에서 날 받아줄 것 같아. 이 결정을 내린 후 저희는 계속 움직였어요. 저희의 새로운 목표는 라오스로 가는 것이었고 그 후에는 태국으로 갈 계획이었어요. 그곳에서 미국 당국과 망명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어요. 라오스를 가는 길은 무서웠어요. 저희는 주로 밤에 이동했고 저희 같은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현지 가이드들에게 의존했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를 도와줬죠. 여러 번 국경 수비대나 현지 경찰에게 거의 잡힐 뻔했어요. 소리가 들리거나 멀리서 불빛이 보일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 여정 동안 제가 한 일들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모든 걸 두고 떠났어요. 평생을 섬기던 정부를 배신한 셈이었죠. 가끔은 정말 죄책감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자유로워지렴. 이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왜 이 모든 걸 하고 있는지 다시금 상기시켜줬어요. 마침내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지만 저희는 태국에 도착했어요. 지쳐 있었지만 살아 있었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작은 희망이 피어났어요. 탈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끝났지만 가장 큰 도전은 이제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거의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낯선 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생각했어요. 거리뿐만 아니라 제 인생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위험한 비밀을 지닌 페트로프 장군이 아니었어요. 저는 빅토르였고 독특한 이야기를 가진 북한 탈북자였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거든요. 앞으로의 길이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며 자유로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야 했죠. 하지만 그날 태국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저는 그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제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절대 북한에서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방콕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제 앞에는 제가 CIA에서 일하는 걸 아는 두 남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몇 주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은 그들이 제가 미국에 갈 수 있을지 말해줄 날이었죠. 페트로프 씨, 한 남자가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이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제공한 정보는 매우 유용했어요.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마치 어깨에 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기분이었죠. 감사합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너무 안도한 나머지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남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미국에서의 삶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죠? 당신이 알고 있는 것들이 당신을 중요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예상한 일이었죠. 알아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저답게 살 수 있어요.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가치가 있어요. 사무실을 나와 뜨거운 방콕 오후의 햇볕 속으로 걸어 나왔어요.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안도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제가 떠나온 삶과 사람들에 대한 슬픔도 느껴졌어요. 저는 친구 철우와 성우를 떠올렸어요. 그들은 미국 대신 한국으로 가기로 했죠.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은 아직도 세상이 어떤지 모를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제 자유와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사용해 북한에서의 삶을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 제가 말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택시를 불러 제가 묵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저는 비밀을 들킬까 두려워하던 페트로프 장군이 아니었어요. 김정남의 숨겨진 아들도 아니었죠. 저는 그냥 빅토르였어요. 독특한 과거를 가진 한 남자일 뿐이고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 미래가 있었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은 힘들겠지만 저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택시가 출발하면서 저는 방콕의 익숙한 풍경이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마음속에 평온이 찾아왔어요. 제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저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하지만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미국에서의 삶이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를 침묵시키려는 이들로부터의 끊임없는 위험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택시 좌석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앞으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신용카드 사용하는 법이라든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법 같은 간단한 것들부터 미국 문화와 정치 같은 복잡한 것들까지요. 눈을 다시 떠서 도시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모든 것이 평양과는 너무 달라 보였어요. 밝은 색깔, 북적이는 거리, 웃고 있는 얼굴들. 그때 깨달았어요. 북한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를요. 하지만 동시에 흥분이 밀려왔어요. 저는 이제 이 모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친구를 사귀고, 사랑에 빠지고, 언젠가 가족을 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죠. 택시가 신호등에 멈췄고, 저는 인도에서 함께 웃고 있는 젊은이들을 봤어요. 제가 저렇게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제 과거의 무게가 정말 완전히 사라질 날이 올까요?
다시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저는 또 하나의 결심을 했어요. 저는 새로운 삶을 완전히 받아들이겠다고요. 배우고 성장하고 주어진 이 놀라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택시가 임시로 머물고 있는 집 앞에 도착했어요. 저는 운전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따뜻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죠. 내일부터는 미국으로 갈 준비를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은 제 자유를 축하할 거예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어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생각했어요. 위험한 비밀을 숨기던 겁쟁이 소년에서 거짓말 속에 살던 고위 장군으로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탈북자로요. 이제 저는 곧 미국인이 될 거예요. 그 생각이 저를 설레게 하면서도 두렵게 했어요. 하지만 저는 무엇이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두려움을 직면하고 자유를 선택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것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미래에 대한 진정한 희망을 느꼈어요. 저는 빅토르 페트로프였고 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